이 서울 송파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표방하고 나온 최재성 후보, 또 홍준표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한국당 배현진 후보, 당내 공천 갈등 끝에 선거전에 합류한 화제의 인물이죠.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까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차례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최재성 후보부터 만나보죠. 최재성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른 후보들 다 결정될 때까지. 자,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송파을 왜 최재성입니까? 국회의원은 지역 비전과 국가 비전, 정치 비전을 함께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선 정당개혁, 국회개혁은 최재성이 잘할 수 있고 소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강남 3구 끝자락이 아니고 송파만의 송파 유일구를 만들 수 있는 검증된 능력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 네. 이미 경력이 있으니까 나는 연습 없이, 그러니까 실패 없이 잘해낼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러고 보니까 다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시네요. 배현진, 박종진 두 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도 사실 제가 12개 재보궐지역 중에 정치 국회의원을 또 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나이는 아직 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있는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있는.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국회의원을 해봤다는 사실이, 아니 남양주갑에서 3선을 내리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는 그 옮긴 송파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당선 위에서 급하게 나오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정치 행보가 많은 정치인들이나 우리 한국 정치에 좀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천을 못 받거나 예. 또 본선에서 떨어지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함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총선 불출마를 택하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양주 지역구를 조홍천 의원에게 주고 당선하는 데 일조하고 그거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정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좀 유치한 거죠. 아하. 그리고 제가 어려운 길이지만 다시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회 개혁을 위해서 나섰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인 송파을에서 다시 제2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원래 내 지역구였으니까 조홍천 의원 비키시오. 내가 가겠소. 이게 오히려 구태의원한 거다. 예전에는 다 그랬죠. 그렇게 했었죠.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시긴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라든지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보다 현재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얼굴을 알린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야 강부자 선생님이나 송현 선생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또 그동안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국회의원 정치를 하기 위한 흔적들 또 준비들이 얼만큼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저는 또 탤런트 최재성 씨하고 같은 동명이인이라서 예, 두 명이 함께 쌓아가는 인지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게 예.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봐줘야지. 예.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한쪽 면으로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선결 요건,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쟁 후보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를 경쟁자로서 짧게 평가하신다면? 우리 우선 박종진 후보는 예. 물불 안 가리는 재미있는 후보 같아요. 잠깐만, 물불 안 가린다.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후보다? 이건 어떤 말씀이세요? 우선 좀 언밸런스하고 이러면서도 좀 다이나믹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예. 저는 뭐 다른 당 문제지만 당연히 박종진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아주 마음고생하다가 공천 받으니까 일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일성을? 그런데 그 전에 공천 이 갈등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박종진 후보 3등인데 질 후보를 왜 내보내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논리였거든요. 그때 내가 3등하면 석촌호수에 뛰어들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러셨습니까? 물불이 뭐 이렇게 안 가리는. 그러나 굉장히 유쾌하고 역동적인 분입니다. 물불 안 가린다가 이게 칭찬인 줄 알았더니 듣다 보니까 욕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우여곡절부터 공천 받았는데 하루 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몸을 불사르겠다고 좋은 자세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현진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텅 빈 어항?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흰도화지 같은 후보라 그랬는데 물도 채우고 또 이제 스스로가 또 국민들이 정치인은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잘 논의해야 되고 다녀야 되는데 채워야 될 것들이 이제 많죠. 텅 빈 어항. 근데 배현진 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을 해서 홍준표 퀴즈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기존 정치에 내가 물들지 않은 신인이다. 그래서 구태 정치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나갈 인물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선 홍 대표님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퀴즈라는 말은 빨리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왜요? 정치인에게 붙은 어떤 그 브랜드 혹은 어떤 딱지는 우선 그게 홍준표 대표와 정치적 소신, 비전, 또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한다 그러면은 그 딱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로서 출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홍준표 퀴즈라는 말을 듣는 거는 우선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과 흔적과 명분과 소신이 없는 이런 거는 빨리 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흰도화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도화지 위에 밑그림을 그려서 유권자께 제출하고 판단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여백이 있는 건 좋지만 지금 비어도 너무 비었다. 이제 빨리 채워야죠. 빨리 채워야 된다. 근데 배현진 후보는 이랬습니다. 우리 최재성 민주당 후보를 일컬어서 문재인 복심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권력자 이름에 기댄 정치인이다. 즉 문재인 마케팅을 지금 심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집권당의 모든 후보들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한 몸이 돼야 되고 함께 책무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당도 없는 거고 당이 실패하면 대통령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또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혼연일체의 생각이 있어요. 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심이라는 말 아무나 또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하고는 좀 다르고 대통령도
저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배현진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그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현 정권 블랙리스트에 내가 피해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정치인의 주장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예. 그걸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의문이고요. 예.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힌두아지라고 배 후보가 스스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게 바로 힌두아지에 먹물을 잘못 쏟게 되면 어찌 되는지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먹물을 쏟았다니요? 문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건 팩트라고 한 거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도아지라고 본인을 표현한 것은 미래지향성,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워딩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문제 삼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예.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예. 정치는 책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당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될 사안 아니냐고?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배현진 후보께서 소위 이제 스피치 대회에서 예. 은상 받은 걸 금상으로 했다고 해서 대학 때 당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오래된 일에 대한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혼자 계속 되뇌이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고요. 블랙리스트라고 누가 배현진 후보를 보겠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알겠습니다. 먹물 쏟는 일은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런 경고. 자. 재보선 성공하면 나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그냥 소문인가요? 정말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송파에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하는 날, 예. 그날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가능성으로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만큼 뭐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살 맞는 과거의 그런 정치적 자세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예. 능동적으로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울 송파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표방하고 나온 최재성 후보, 또 홍준표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한국당 배현진 후보, 당내 공천 갈등 끝에 선거 전에 합류한 화제 인물이죠.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까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차례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최재성 후보부터 만나보죠. 최재성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른 후보들 다 결정될 때까지. 자,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송파을 왜 최재성입니까? 국회의원은 지역 비전과 국가 비전, 정치 비전을 함께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저는 우선 정당개혁, 국회개혁은 최재성이 잘할 수 있고 소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강남 3구 끝자락 우리 한국 정치에 좀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천을 못 받거나 예. 또 본선에서 떨어지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함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총선 불출마를 택하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양주 지역구를 조홍천 의원에게 주고 당선하는 데 일조하고 그거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정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좀 유치한 거죠. 아하. 그리고 제가 어려운 길이지만 다시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회 개혁을 위해서 나섰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인 송파을에서 다시 제2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원래 내 지역구였으니까 조홍천 의원 비키시오. 내가 가겠소. 이게 오히려 구태의원한 거다. 예전에는 다 그랬죠. 그렇게 했었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을 지내시긴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라든지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보다 그게 아니고 송파만의 송파 유일구를 만들 수 있는 검증된 능력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 네. 이미 경력이 있으니까 나는 연습 없이, 그러니까 실패 없이 잘 해낼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러고 보니까 다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시네요. 배현진, 박종진 두 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도 사실 제가 12개 재보궐지역 중에 정치 국회의원을 또 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나이는 아직 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있는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있는.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국회의원을 해봤다는 사실이 남양주갑에서 3선을 내리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는 그 옮긴 송파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당선 위에서 급하게 나오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정치 행보가 많은 정치인들이나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얼굴을 알린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야 강부자 선생님이나 송혜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또 그동안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국회의원 정치를 하기 위한 흔적들 또 준비들이 얼만큼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저는 또 탤런트 최재성 씨하고 같은 동명이인이라서 두 명이 함께 쌓아가는 인지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봐줘야지.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한쪽 면으로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선결 요건,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쟁 후보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를 경쟁자로서 짧게 평가하신다면? 우리 우선 박종진 후보는 물불 안 가리는 재미있는 후보 같아요. 잠깐만, 물불 안 가린다.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후보다? 이건 어떤 말씀이세요? 우선 좀 언밸런스하고 이러면서도 좀 다이나믹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저는 다른 당 문제지만 당연히 박종진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아주 마음고생하다가 공천 받으니까 일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일성을? 그런데 그 전에 공천 갈등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박정진 후보 3등인데 질 후보를 왜 내보내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논리였거든요. 그때 내가 3등하면 석천호수에 뛰어들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러셨습니까? 물불이 이렇게 안 가리는